안녕하세요. 마미살롱 강쌤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 궁금한 것들, 약간 사소하지만 이게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감기 걸렸을 때 목욕을 할까요, 말까요? 감기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일단 열감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열이 올라갈 때는 오한을 느껴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좀 추워하기 때문에 목욕을 하면 안 되고요. 내려갈 때 해열이 되는 단계에서는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사이클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어요. 우리가 오한의 단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열감기 때는 그냥 목욕을 안 하고 땀이 나면 좀 닦아주고 그런 식으로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정확히 내가 춥다 덥다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열이 올라가고 오한의 상황인데 거기에 목욕을 했다. 기본적으로 목욕이나 샤워 이런 게 기와 열을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보완의 시기에는 하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감기나 목감기 같은 경우는 항상 온도, 습도가 가장 중요해요. 건조하고 추운 상태로 목욕탕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로 좀 가습을 해놓고 들어가서 빨리 씻기고 머리까지 말리고 밖으로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목감기나 코감기가 있는 친구들은 그런 습도가 많은 공간에 있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콧물이나 가래가 더 잘 배출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온도, 습도가 적당한 환경에서 빨리 씻고 나오면 괜찮습니다. 두 번째, 콧물 빼기는 하루 종일 몇 번이나 해야 할까요? 콧물을 하루에 몇 번이나 빼줘야 할까 고민되시죠? 많이 빼면 점막에 손상이 온다는데 콧물을 안 빼주면 중이염이 올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시기별로 달라요. 감기 초기에는 주로 맑은 콧물이 나옵니다. 이때는 사실 두고 봐도 괜찮아요. 콧물은 그 자체로 면역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콧물은 이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콧물 흘리는 게 너무 불편하지 않다면 그대로 놔둬도 괜찮습니다. 콧물을 너무 계속 빼줘서 코 점막이 건조해지면 코에서 또 점막이 건조하지, 빨리 더 촉촉하게 해줘야겠다 하고 콧물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맑은 콧물의 시기에는 아이가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그냥 흐르는 콧물을 닦아주면 되고, 너무 불편해하면 한 번씩 빼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맑은 콧물에서 찐득한 콧물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찐득한 콧물은 고여서 잘 나오지도 않고 목으로 넘어가서 가래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일수록 구강호흡을 잘 못하고 코로만 숨을 쉬게 돼요. 그래서 코가 막히는 경우에는 정말 숨이 막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찐득 콧물 시기에는 코 막힘이 심해서 불편해할 때, 밥 먹을 때, 잘 때 코 막히지 않도록 콧물을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콧물 흡입을 하는데 찐득한 콧물은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콧물을 생리식염수 같은 걸로 적셔서 묽게 만든 다음에 콧물을 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억지로 끈적한 콧물을 빼내려고 할 경우에 그때 오히려 점막에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이번에 콜드원이랑 챔프 시럽이 회수가 되면서 집에 해열제가 한 종류밖에 없어요. 교차 복용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도 계셨어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해열제 교차 복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이유는 바이러스를 잘 죽이기 위해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자체는 이로운 것이다. 그렇지만 아이가 열이 너무 올라서 축축 처지고 힘들어한다. 그때는 해열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러 논문들에서 해열제 교차 투여, 병용 투여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해열제에 관한 논문들을 다 모아서 정리한 코크란 리뷰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에서는 해열제를 교차 투여하는 것,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해열제를 병용 투여하는 것,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이 있는데요. 무려 358만 4,748개의 체온 기록을 가지고 정리한 논문이 있어요. 이 체온 기록은 열 관리 어플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한 논문입니다. 해열제를 교차 투여하는 것이 단일 해열제 하나만 먹는 것보다 확실한 장점이 보이지 않았다. 단일 해열제가 열을 내리고 불편함을 완화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체온 기록 데이터를 봤을 때 해열제를 교차 투여하는 게 크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교차를 투여를 하면서 복용 오류랑 부작용 때문에 어린이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에서부터 해열제 교차 복용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상식으로 퍼져 있는데요. 해열제 교차 복용은 의학적으로도 효과적이라고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각 병원에서 내는 그 권고 지침에서도 해열제 교차 복용이 필요 없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열이 날 때는 열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열이 나는 원인을 잘 찾아서 그 원인을 빠르게 해결을 하면 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간독성 위험이, 그리고 브루펜결은 신장 독성의 위험이 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다 복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감기에 너무 자주 걸리는데 어린이집을 보내지 말까요? 감기는 잘 앓고 지나가면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잘 아파본 경험이 중요해요. 보통 IgG라고 하는 항체는 태어날 때는 엄마한테 받아서 몸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4, 6개월 정도 되면은 사라져요. 그 이후에는 아이가 스스로 면역계를 발달을 시켜서 획득을 해야 합니다. 만 1세 때는 성인의 50에서 60%, 만 3세 때 성인의 70% 정도의 면역 수준을 획득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감기는 정말 중요한 경험이에요. 감기에 대한 이런 경험을 하면서 면역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니까요. 그래도 우리 아이는 호흡기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호흡기 관련 이벤트가 있어서 뭐 병원에 여러 번 입원을 했어요. 뭐 수술을 한 경험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성인의 70% 이상의 면역 수준이 되는 세돌 이후에 기관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콧물, 기침, 가래 이런 증상을 억제하려고 하지만 말고 이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잘 나을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감기를 온전히 잘 앓고 지나가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의 면역력은 성장합니다. 엄마가 불안한 마음에 초기부터 뭐 해열제, 항생제 여러 가지 감기약을 과다하게 투여하게 되면 그 아이는 감기가 계속 이어지고요. 감기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 잔병 치료도 더 많이 겪게 될 확률이 높아요. 어린이집에 간다면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한데요. 잘 기회로 삼아서 건강한 아이로 성장시켜야겠다. 잘 관리를 해야겠다. 대처법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가 아프니까 몸보신을 좀 시켜주고 싶은데 어떤 음식을 추천하시나요? 아플 때 잘 먹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바이러스랑 싸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칼로리가 필요하고 영양 공급이 잘 되어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성인만큼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건 필수입니다. 그런데 너무 막 잘 먹이려고 고영양식을 주거나 음식을 많이 주거나 그러진 마세요. 아플 때는 식욕이 자연스럽게 억제되면서 소화보다는 면역체계에 집중을 합니다. 특히 만 6세 이전에 소화기관이 계속 발달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소화 그 자체만으로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과식은 감기 상황에 좋지가 않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담담한 국물 음식을 추천합니다. 서양에서는 감기에 무조건 치킨 스프 이렇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감기 걸리면 닭곰탕에 대파가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거든요. 대파를 많이 넣고 아이가 좋아하는 야채 어떤 것이든 넣으셔도 되는데 감자도 비타민이 많아요. 저는 닭곰탕에 대파, 감자를 넣어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기 중에서도 특히 열감기는 수분을 많이 보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수분 전해질이 중요해요. 물을 잘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요. 특히 축축 처지는 친구들은 이온 음료 잘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기침, 가래, 목감기에도 물이 좋습니다. 물이 좋다고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고요. 기침을 한 번 하면 물 한 모금 이런 식으로 수시로 하루 종일 계속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조금씩 자주 따뜻한 수분과 당분을 공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꿀물에 관한 연구가 많아요. 그리고 배도라지즙, 감기 예방 목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지만 감기에 걸렸을 때 수분과 당분을 보충하는 용도로는 좋다. 그리고 배도라지 광고에 속지 말고 잘 골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난 영상 설명해 드린 게 있으니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이가 감기 걸렸을 때 많이 고민하시는 질문 5가지를 모았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감기 걸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